갑자기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질환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뇌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막혀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오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어제까지도 잘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드셨는데요? 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경우 전날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생활 습관과 식단만 조절해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3가지 과일이 혈관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여러 국제 학술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3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평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와 이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100기구를 불러야 하는 순간도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고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켜줄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혈관이 빠르게 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겪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박영자 할머니 78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집안일도 잘하시고 손주 돌보는 것도 거뜬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잠깐씩 어지럽고 목과 어깨가 뻣뻣했지만 나이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만 보셨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상당 부분 지나 있었고 결국 가벼운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혀 위험 신호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영자 할머니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절반 이상이 뇌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졌는데도 본인이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오시는 뇌경색 환자의 72%가 전날까지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뇌혈관 자체가 워낙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혈관이 넓은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은 골목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름때가 끼거나 염증이 생겨도 혈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세포가 산소와 혈류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혈액 공급이 몇 분만 막혀도 뇌세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가벼운 어지럼증, 잦은 피로 계단에서의 숨참,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뇌혈관이 조용히 좁아지고 있다는 SOS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혈관의 탄력과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뇌혈관 속의 염증과 산화를 줄이고 플라크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재활과 함께 식단을 조절하시면서 과일 섭취를 꾸준히 하자 혈관의 탄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두통도 줄고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뇌혈관은 늦게 발견하면 위험하지만 조금만 빨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회복을 도와줄 첫 번째 과일, 많은 연구에서 뇌혈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된 오디 검은 뽕나무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영자 할머니 사례처럼 뇌혈관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에서 항상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강력한 과일 오디, 즉 검은 뽕나무 열매입니다. 오디는 어린 시절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혈관에 매우 뛰어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농도가 높아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효과를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자주 확인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김철수 어르신 74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두통과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평소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끔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경동맥 혈류 속도가 일반 기준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고 혈관 나이는 80대 초반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했고 그중 하나가 오디를 매일 일정량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으셔서 오디가 가진 흥미로운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다른 베리류보다 흡수율이 높고 안정성도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오디를 냉동했을 때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과보다 오히려 냉동 오디를 권해드립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냉동 오디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의 탄력 지수는 이전보다 좋아졌고 두통 빈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디 속 안토시아닌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관 내 피세포를 보호해 손상된 혈관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속을 청소하고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오디의 당 지수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낮아 적당히만 드신다면 혈당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권장량은 하루 약 60g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드시거나 저녁에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느낀 것은 오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뇌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자연의 작은 약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오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 즉 뇌 건강의 상징 같은 과일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과일이라면 블루베리는 그 혈관을 흐르는 뇌세포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뇌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결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에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블루베리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환자분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진 씨 62세 이야기입니다. 평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최근 몇 달 동안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말하려던 내용을 순간 잊어버리거나 문을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머리가 멍해지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뇌혈류 속도가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경동맥에도 미세한 협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약물뿐 아니라 식단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신의 혈관 중에서도 뇌혈관은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블루베리는 이 산화를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냉동 블루베리의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약해지며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더 잘 흘러나와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침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고 점심에는 작은 컵으로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약 6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깜빡하는 것도 줄고요. 실제로 간단한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 점수가 이전보다 개선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연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뇌 활동에서 활성 신호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향상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고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50, 100g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트, 샐러드, 우유, 두유와 함께 드셔도 좋고 저녁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나이가 들어 떨어지기 쉬운 뇌 기능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의 효과는 다음에 말씀드릴 석류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과일인 석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은 방패라면 석류는 그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보호막 같은 과일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과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뇌혈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류를 막는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에 생기는 찌꺼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석류의 효과를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씨 어르신 68세 사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아침에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나이는 68세였지만 뇌혈관 상태는 50대 후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여쭤보니 정 어르신은 10년 넘게 거의 매일 석류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작은 컵으로 석류 주스를 마시는 것이 오랫동안의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류의 효과는 연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 임상 실험에서는 순수 석류 주스를 3개월 동안 매일 마신 사람들이 경동맥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씨 어르신도 석류를 꾸준히 드신 덕분인지 인지기능 검사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같은 또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본인도 요즘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류가 특별한 이유는 혈관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플라크가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혈관이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석류 주스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100ml 정도의 순수 석류 주스나 석류 반개 정도면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디가 혈관 속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블루베리가 뇌세포를 보호하며 석류가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 혈관을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뇌혈관 전체가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일을 중심으로 뇌혈관을 관리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왜 이런 과일들이 효과가 있는지, 혈관이 왜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가지 과일이 왜 뇌혈관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뇌혈관이 왜 이렇게 빠르게 노화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과 환경이 뇌혈관 노화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는 단 2%밖에 안 되지만 사용하는 산소와 혈액은 다른 장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만큼 뇌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혈관벽이 조금만 손상돼도 혈류가 금방 떨어지고 그 손상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 습관들이 작용합니다. 잠이 부족한 날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들이 혈관의 염증을 서서히 키워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를 자주 목격합니다. 평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던 분이 막상 혈관 검사를 해보면 이미 뇌혈관의 내막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박성호 어르신 71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가끔 머리가 무거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미 혈관벽이 굳어지고 혈류 속도도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평소 불규칙한 식사와 부족한 수면, 그리고 오래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뇌혈관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뇌혈관이 워낙 가늘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심장혈관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조금만 막혀도 바로 영향을 받는 좁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따라서 염증과 산화가 조금만 쌓여도 혈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평소에 느끼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뇌혈관은 다른 장기에 비해 회복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과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면 손상된 혈관 주변에 새로운 경로가 생기고 뇌의 기능이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의 효과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막혀가는 혈관을 어떻게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벨식구를 불러야 하는지, 그 중요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를 놓치는 순간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뇌세포는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라는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그 전날 혹은 며칠 전부터 이미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 몇 초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두통이나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뇌혈관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막힐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러움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그러나 뇌혈류가 갑자기 떨어질 때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과 함께 몸이 기울어지는 듯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윤미자 씨 66세가 있습니다. 윤 씨는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오른손에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 발음이 조금 새어나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상태는 더 나빠졌고 가족이 급히 배심구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지만 발견이 늦어 뇌세포 일부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박철민 어르신 72세의 경우는 아주 다행한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말이 흐려지고 다리가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가족이 10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며칠 후 거의 정상 회복을 보였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얼마나 빨리 119를 부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뇌경색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차로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시간을 더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십시오. 119를 부르는 기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막기 위해 뇌혈관을 실제로 지켜주는 생활 습관과 하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디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해주며 석류는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 혈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작은 한 컵, 점심에 한 번의 선택, 저녁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특히 한쪽 마비말, 어눌함,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순간에는 반드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진단이나 전문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뇌혈관은 다시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